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인도 남쪽으로 여행을 쭉 하기 시작해요. 남쪽으로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들을 계속 쌓아 나가요. 계속 쌓아 나가면서 여러 스승님도 만나고 그루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동양적인 것들을 좀 배우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럽으로 올라가요. 유럽으로 간대.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유럽에 가서도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 있는 동안에 뭐 호지슨 보고서가 발표가 됐대요. 신지아크와 블라바츠키 여사의 심령 현상이 사기라는 보고서였다. 이제 이런 일 생기죠. 세력이 커질수록 반대는 있기 마련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간다. 아무리 맞는 바른 이치를 설명하더라도 물질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백작 부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것은 블라바츠키 여사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공부가 이제 많이 찾고 시간이 꽤나 지났어요. 다시 유럽으로 갔을 때는 거의 말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렇게 되니까 저 사기꾼이다라고 이제 막 발표가 났다는 거죠. 세력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귀를 열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누르겠지. 이제 저 사기꾼. 그 당시에 SNS를 이용해서 저거 다 뻥입니다. 사기였습니다. 측근들 막 섭외해가지고 빨리 거짓 증언해. 거짓 증언해. 그래서 블라바츠키 저거 뻥이었어요. 제가 봤더니 저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시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사자, 영성이 센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물질력이 이게 쉬운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플라바츠키 본인도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까지 했다잖아요. 동무분들은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혼자면 안 돼요. 동무분들은 블록체인처럼 다 얽혀 있으면서 한 번에 끊어져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 누가 끊어지더라도 티 안 나게. 다음 사람이 또 걸고 다음 사람이 또 걸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 물질력한테 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동무분들을 찾는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동무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병렬적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초반이지만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용기 내서 오셔야 돼요. 용기 내서. 자, 이제 요 글을 볼게요. 당신에게 향하는 많은 나쁜 생각들과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모른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안 좋은 인식에 박혀지고 다 거짓이다, 뻥이다라고 사기꾼이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조작이 일어나면서 블라바츠키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당신은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들이 찌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보호벽을 만들어야만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읽었냐면 이제 앞으로 동무분들이 이런 느낌을 굉장한 고통을 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실제로 이 고통보다 더 커요. 이게 바늘로 수천 개의 바늘을 동시에 맞는 것만큼의 고통이라는 거 표현하잖아요. 블라바츠키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근데 이건 언어 폭력의 수준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의 수준이 아니라 이치들, 무의 세상에서 무를 말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슷한 위치의 어떤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해서 상처를 내는 것은 진짜 육체의 바늘을 수천 개 꽂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동무분들이 느낄 거예요. 느껴.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미리 드려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호벽을 만들어야 했다. 이 느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블라바츠키가 왜 이런 표현을 하나? 이거는 이 자리에 가봐야 되고 블라바츠키 마음에 대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 보호벽이 뭐냐면 저는 이 보호벽을 뭐로 찾고 있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을 찾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보호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 살자고 하는 보호벽이 아니죠, 이건. 제가 나름 깨달은 강력한 이치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동무분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동무분들의 안전고리, 서로의 안전장치, 블록체인처럼 연결고리를 걸어놓는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호벽이라는 거예요. 보호벽. 그렇기 때문에 동무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금 블라바츠키의 일생을 보면서도 그녀가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지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들리는 동무분들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중에서 정확히 거쳐야 될 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라고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짚고. 그런 표현들이 있다. 자, 이제 뭐 루시퍼라는 이름에 얽힌 사연들이 있는데, 뭐 잡지를 냈는데 잡지 이름이 루시퍼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름을 빛의 전달자라고 정했대. 그러니 기독교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루시퍼 해놓고 빛의 전달자래. 당연히 욕을 먹어도 태배기로 먹었겠죠.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진정한 경외감과 존경을 보았다면 그것은 블라바츠키 여사가 자신의 스승에 대하여 말할 때 나타난 그녀의 표정이었다. 뭐 이제 그런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블라바츠키에 대한 뭐 기타 사람들에 대한 소회를 보는 거예요. 블라바츠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 속에서 진정한 경외감과 존경을 보았다면 그것은 블라바츠키 여사가 자신의 스승에 대하여 말할 때 나타난 그녀의 표정이었다. 내가 그 스승의 나이를 물었을 때 정확히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든 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루도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경외감과 존경을 보았다면 블라바츠키가 스승님을 얘기할 때의 얼굴이었고, 블라바츠키는 스승님을 회고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스승님은 내가 이 20살 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은 뭐예요? 이거 화두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를 만났으면 무에서의 그 더 강력한 위치의 힘을 느꼈다. 내 자리죠. 내 자리를 느꼈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강력한 위치의 무력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뭐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썩음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도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고를 때도 그 성각자, 깨친 자의 마지막 책을 약간 고르는 편이잖아요. 마지막 책. 이거 이제 블라바츠키 여사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당시 깨달음도 굉장히 많았을 때 당시에 회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은 우리가 굉장한 이치로서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이 무르익고 씨처럼 단단해졌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스승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육체적인 스승이든 아니든 강력한 이치든 아니든 무심의 나든 아니든 간에 하루도 나이가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치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는 다른 초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내가 그 블라바츠키 여사가 만났던 다른 초인들, 남인도, 티베트, 페르시아, 중국,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에 있는 초인들, 그분들 사이에는 서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대자연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인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인간의 혼을 안내하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직접 가르치십니다. 라고 중요한 얘기를 또 해. 여기서 블라바츠키 여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초인들을 보니 블라바츠키 여사가 자기보다 좀 상위의 그나 진하에 있는 초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느낌이 뉘앙스가 있죠. 바라보니까 나라도 여러 나라인데 그분들 사이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요? 동무분들, 제 소리가 들리는 동무분들은 서로가 안전장치로서 계속 걸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런 표현이 그래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왜 제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가는지 어떻게 되면 반증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대자 안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이 얘기는 왜 뭐예요? 순리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서도 강력한 이치를 깨닫는다. 그것이 동무들이에요. 동무들. 동무들의 역할은 또 뭐예요? 인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도록 한다. 영성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무력을, 무심해서 무력을 발휘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직접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무들의 역할. 그래서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항상 도덕적으로 짓밟힌다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영국인들은 힌두인들을 돼지라고 부르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항상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열등한 민족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류애를 말하죠. 인류애. 인류애. 이때 당시는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찮게 봐요. 그런데 이제 블라바츠키는 인도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깨달은 깨친 자들을 얘기하고 그 사상을 받아오니 사람들이 오해가 있고 얼마나 하찮게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식인들이 그렇게 누르니 블라바츠키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류는 열등한 민족이란 없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하나로 그냥 쾅 못 박는 거예요. 열등한 민족이란 없다. 성질은 다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이 멀 순 있어요. 멀 순 있어.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깨달음에 관련해서.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치니까 어쩔 수 없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치상. 이치상.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을 거쳐서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와야 되지만 하지만 보편적인 이치로 봤을 때 인류는 열등한 민족이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역할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과 직결돼서 생각해보면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깨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첫 번째, 사계절이 있으면서 두 번째, 한국말로 세 번째,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는 한민족이 가장 깨닫기 편한 상태다.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치와 순리가 그렇게 흘러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 예지자분들이 선지학자분들이 얘기해 놨든 아니든 이치는 그렇게 펼쳐졌어요 이미.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블라바츠키 여사는 그런 뜻으로 이어서 흑마법의 위험에 대하여 강조했다. 흑마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최면과 암시는 엄청 위험한 힘이라는 것. 걱정하고 있죠. 이 최면과 암시라고 하는 것. 아마도 좋은 의도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의지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 상대방의 의지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함으로써 흑마법이 오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거 지금 세상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읽었냐 하면 흑마법의 위험, 이건 뭐예요 실은? 지금은 흑마법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위험성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것들이.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는 것은 흑마법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은. 다 깨닫는데 그 정도로 다 만들어 놓으면 다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선 세상이 많으면 신선 세상은 그저 지옥이다. 제가 못을 꽝 박잖아요. 왜? 가보면 그래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신선 세상에 갔는데 신선 중에서 최하위 신선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 끊고 기다려야지. 어디로? 지구로. 물질력이 써있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지 신선 세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신선세상에 로망을 갖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 지금이 내가 깨닫는 정도가 높아야지 신선세상에 가서도 높은 곳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힘은 뭐다? 구의 자리에 설정을 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루고 말 테야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자 해탈이다. 그것이 영원 불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고찰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최면과 암시 이거 그때 당시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시작은 좋았겠으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위험성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작이라고 하는데 시크릿 도트린이라는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력을 다해서 블라바츠키가 써요. 뭐 이런 책이 있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리뷰, 시크릿 독트린을 리뷰 요청을 했는데 어떤 학자가 뭐 애니 베전트라는 사람이 이 시크릿 독트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블라바츠키가 쓴 이 역작은 어떤 책이냐. 그게 이제 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시크릿 독트린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겠죠. 이거 못하겠네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넘길수록 흥미가 점점 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내용이 너무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관성 있고 너무 섬세하고 그러면서 너무 지성적이었다. 그동안 내게 끊어져 있던 사실들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분으로 연결되는 듯한 그 빛에 눈이 부셨다. 소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수수께끼와 문제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 느낌은 환영이었다. 그러나 곧 직관이 이해한 것을 두뇌가 점진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다. 아, 그런 느낌, 그냥 느낌이구나, 환영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체득됐다고 말하는 거죠. 점점 둔하는 힘이 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존하는 힘. 결국에는 그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힘겨운 탐색이 끝났고 나는 바로 그 진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때 바로 편집장에게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몰랐으나 책을 보고 리뷰를 했는데 이제서야 책을 읽고 나니 커다란 깨침을 안고 이 작가가 누굽니까? 라고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런 것을 여러분도 그 느낌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침묵의 소리를 남기고 떠나다. 이제 블라바츠키 여사의 그 마지막 쯤이겠네요. 마지막 쯤.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블라바츠키 여사가 영국을 잠시 떠난 사이 신제약 열쇠가 출판되었다. 어떤 잡지 같은 게 또 출판되었대요. 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신제약회에 대하여 좀 더 심오한 공부를 준비하게 해주는 열쇠라고 한다. 좀 더 뭐 심층적인 것을 공부하는 한 단계 높은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책에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수준이 조금 높은 책이래 이전보다는. 더 심오한 공부를 준비해 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사후 상태의 성질, 정신의 신비, 인간과 우주의 칠중 구조, 윤회와 카르마 등등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200년 전에 심오한 가르침이다라고 신지학에서 말하고선 가르쳤던 게 이거래요. 사후 상태의 성질, 정신의 신비, 인간과 우주의 칠중 구조, 윤회와 카르마 등등.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면서 우리는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 전 이야기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이야기 이치들은 많지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어느 시대에 어떤 풍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봐야지 그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큼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죠. 다. 이치를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아, 침묵의 소리가 어려운 책, 뭐 어떤 영성가들만 읽는 거, 깨달은 사람들만 읽고 이해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절대 아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을 일단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침묵의 소리를 남긴대요.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이제 블라바츠키 여사가
떠나나 봐요. 떠나는데 이 침묵의 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쯤에 뭘 얘기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자, 깨친 자, 성각자들이 마지막쯤에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때마침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블라바츠키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는 봤어요.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블라바츠키가 했던 이야기, 옆에서 블라바츠키를 봤었던 고증, 그 사람들의 깨침을 얻었을 때 블라바츠키가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에 대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굉장한 이치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받고, 동무분들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동무분들의 위치나 역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블라바츠키의 일생에 대해서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과하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신지아케라든가 블라바츠키가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끼쳤대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많은 배운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과학, 천체 이런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신지학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죠.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영향력에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신지학 운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꼭 무언가 누군가 가고 나면은 이게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또는 막 이 안티들의 공격, 제가 안티들의 습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어쨌든 동무분들이 이제 막 공격을 당할 때는 반대급부도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예요. 광고도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블라바츠키는 가고 책들은 남겨졌고, 근데 또 때마침 영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되겠죠. 물질 문명이 한창인 서구에서 물질 문명계 너머의 세계, 삶의 의미와 죽음 너머의 세계 등 기존 기독교에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갈망할 때 동양의 철학과 고대의 지혜가 서양으로 밀물처럼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상황은 이렇죠. 이런 영적인 문화의 흐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여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블라바츠키는 정말 일생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생에서는. 블라바츠키의 요번 생에서는. 굉장한 역할이죠, 이거. 동서양을 일단 가교를 놨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한 생을 바쳐서. 그래서 블라바츠키가 좀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 표현으로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 표현 아까 블라바츠키도 썼죠. 그런 식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블라바츠키 여사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구시대 종교와 체계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과 험담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눈앞의 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고 후세를 위하여 씨를 뿌린 것이다. 동무분들이 이 소리 정확히 들어야죠. 동무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은 블라바츠키 여사가 남긴 글 중 하나이다. 이 시로 블라바츠키 여사의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나름. 황금의 계단들이라고 해서 블라바츠키가 어떤 동양의 이치를 공부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고 깨달음의 단계도 7단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차크라도 7차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목이 나오겠죠. 근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읽어볼게요.
깨끗한 생활, 활짝 열린 지성, 순수한 가슴, 열의에 찬 지성, 베일을 벗은 영적 지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제애. 너무 좋죠? 구절구절이. 극현실적이지만 시적이기도 하고 블라바츠키 여사가 평생 말하고 싶은 것을 함축적으로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읽어볼게요. 충고와 지도를 주고받을 준비가 된 자세, 스승에 대한 충실한 의무감. 일단 스승이 뭐 존재의 자리 그런 느낌이겠네요. 뭐라고 썼냐 여기. 스승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쵸. 진리예요 이게. 오타. 일단 스승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면 진리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복종심. 표현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불의에 대한 용기 있는 인내. 부당하게 공격받은 사람들에 대한 용맹스러운 변호. 그리고 비밀과학이 설명하는 완성과 인간의 진화라는 이상에서 한시도 떼지 않는 눈. 바로 이런 것들이 황금의 계단들로 제자가 신성한 지혜의 사원으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다. 이 축약해놨죠?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씩 잠깐만 짚어볼게요. 깨끗한 생활. 이제 우리 꼭 공부했던 표현으로 많은 거 물질력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비우라라고 하는 표현도 일맥상통할 수 있죠. 물질력에 쌓여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을 때는. 그래서 죽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실은 일단 과정상은. 활짝 열린 지성. 저도 뭐라 그래요. 마음을 열고 제발 받아들여라. 마음을 열어라. 지성이 아니라 활짝 열린 지성.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블라바츠키가 되어서 블라바츠키가 평생을 서양과 동양 철학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 수많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 그 견제를 받으면서 끝까지 글을 쓰면서 죽어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와중에도 이런 시 한 편을 남겼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는 거예요. 순수한 가슴, 물질력에 찌들려 있는 가슴이 아니라 무언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순리를 안고 있는 그저 열려 있는 마음 같은 소리죠. 열린 지성, 순수한 가슴, 그리고 열의에 찬 지성. 같은 지성이지만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구의 자리 설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음과 의지라는 표현 제가 쓰잖아요. 의지. 의지는 그 열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 소망이 뚜렷해질수록 열의는 점점 오른다. 그래서 제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표현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베일을 벗은 영적 지각. 약간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지만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우주적 이치, 지구의 섭리의 이치와 우주의 섭리의 이치가 한꺼풀 벗겨져서 이 세상을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지각. 그리고 또 뭘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제애, 인류애를 말하고 있죠. 이거 동무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을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충고와 지도를 주고받을 준비가 된 자세. 이거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특이점을 지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선생님들의 자리가 거기라고 착각하고 충고라든가 쓴소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몰래라도 들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 습성. 그것도 물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게 뭐라고. 좀 욕하면 어때요?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면 들어야죠. 들어야지. 동무 여러분들은 절대 그 물질력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막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에 관해서 논쟁할 수도 있고 내가 갔던 곳과 네가 갔던 곳이 무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위치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미래에는. 하지만 그 위치가 같다 또는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정이 되고 나면 강력한 이치는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것 같고 계속 싸우면 뭐 할 거야? 싸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확인된 순간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리고 이 면에서는 내가 모자랐구나. 얘가 자꾸 잔소리하네. 짜증나게 구네. 하지만 이치는 챙겨 들어야죠.
이치는. 그런 뜻이에요. 충고와 지도를 주고받을 준비가 된 자세. 물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블라바츠키는 말하고 있으나 아니에요. 절대. 스승끼리도 똑같아. 동무끼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스승이 아니라 강력한 이치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강력한 이치에 대한 충실한 의무감. 거의 의무감스럽죠. 이치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하라고 했어요. 이 우주적 이치 안에서의 그 이치는 우주적 안에서의 이치는 충실한 의무감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적어도 우주적 이치를 벗어난 스승의 이치. 거기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스승 자체도 이치 자체도 우주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면 뭐가 돼요? 그저 바보 멍청이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스승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고 확신했다면 진리의 명령이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복종심. 자신이 공부했었는데 그 이치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강력하게 맞네. 그러면 그 이치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치를 의심하면서도 일단은 배워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서 저는 뭐라 그래요? 계속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이치조차도. 그리고 저도 뭐라 그래요? 더 강력한 이치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더 강력한 이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무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받아들이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하지만 그것의 강력한 이치의 정수는 뭐가 있다? 여마미소의 일시무시의 작용에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진 않다. 그리고 우리는 무주의 세상, 무의 세상까지도 열어서 그 연결고리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치 세상에서 벗어나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분들은 굉장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 그리고 용기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시 한 편에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의 불의에 대한 용기 있는 인내. 용기와 인내를 동시에 말하죠. 부당하게 공격받은 사람들에 대한 용맹스러운 변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살심이 강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말 거야, 도망갈 거야, 우주적 좀비 상태로 갈 거야. 하등 쓸모 없다 그랬어요. 신선해서 그래, 신선놀이나 해. 그거 무시해도 돼요, 실은. 아라한들이 해탈하고 넘어가 버리겠다고 거기서 머물면 뭐가 돼요? 제 표현으로 우주적 좀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탈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거기 아라한들이 수억 명이야. 너 그 아라한들 세상 가서 뭐 할 건데? 너 그 지루함 어떡할 거야? 제 지루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루함 어떡할 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밀과학이 설명하는 완성과 현대과학과 지금 우리가 이치에서 캐낼 수 있는 과학이 제가 자꾸 만나야 된다고 하죠. 그거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돼. 현대과학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는 이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저 밀교다, 비교다 이러면서 그저 저거는 사탄이다, 악마들이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진화라는 이상에서 한시도 떼지 않는 눈, 약간 현실적인 눈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 중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필요는 있어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학물질 문명도 진화할 것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깨달음, 대자유를 얻는 곳,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도 진화죠. 영혼적 진화가 있는 것이고 영혼 백신에서 백신적 진화가 있는 거예요. 그 진화는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런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4차, 5차, 6차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의 과학 문명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올라가게 두면 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영적 진화, 정신적 진화를 같이 일으켜야 된다. 정신과 영적과 신성의 혁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시도 떼지 않는 눈. 중요한 거죠. 한시도 떼지 않는 눈. 바로 이런 것들이 황금의 계단들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무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 시련이 닥쳐도 외롭고 슬퍼도 또 때로는 지루하고 한없이 어둠이 보이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 용기 있는 인내, 힘들지만 그것이 황금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의 계단. 여러분들이 신성한 지혜의 사원으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블라바츠키가 이 시 한 편으로 남기고자 했던 의도를
의도를 어찌되었건 이 정도 이치를 찾아낸다고 하면 이 시 한 편에서도 굉장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다라고 읽으면요. 이거 진짜 내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동무분들은 무의 세상에서 무주 세상의 이치를 열고 물질 세상을 그 힘으로 열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 시 한 편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 시 한 편이. 블라바츠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글로써 남겨진 이 내용만 보더라면 굉장히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동무분들이 나가야 될 길. 그것이 블라바츠키가 표현해서 황금의 계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황금의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황금의 계단을 가면 된다. 자, 블라바츠키를 들어오는 길에서 그 기획자의 분의 이 신제약을 접근해야 되는 위치에서의 어떤 느낌을 일단 봤었고, 그리고 블라바츠키의 일생을 쭉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시선으로서 신제약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시선으로서 블라바츠키의 시대에 있었던 블라바츠키의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